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울시립과학관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요즘 자율주행 서빙 로봇부터 AI, 인공지능 로봇 등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로봇들이 많은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는 소프트 로봇입니다. 말랑말랑한 로봇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소프트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차영수 교수님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에 계시며 소프트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재직 중이십니다. 현재 소프트 로봇을 활용하여 로봇 핸드, 생체모사 로봇, 인공피부, 원격 제어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면은 마이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제 들리시나요? 예.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차영수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소프트 로봇이라고 하면은 마시멜로우처럼 말랑말랑한 걸 연상하게 되는데 진짜 말랑말랑한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딱딱하지 않고 눌렀을 때 저희가 누른 정도에 따라서 들어가는, 움직여주는 그런 물질로 이루어진 로봇을 말합니다. 오늘 이 강연 사전에 질문한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런 소프트 로봇이 어느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어느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예. 소프트 로봇은요, 구조 자체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건을 잡을 때 딱딱한 물건이 아니라 소프트한 물건을 잡을 때 어떠한 제어 없이 쉽게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잡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좁은 틈새가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고 꾸불꾸불한다든지 이런 곳에서 이러한 틈새를 잘 피해갈 수 있는 이동 로봇 또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웨어러블 소프트 로봇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네요. 그럼 오늘 강연을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자, 오늘은 제가 소프트 로봇에 대해서 강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봇을 생각하시면 딱딱한 로봇, 만화에서 많이 보는 딱딱한 강철로 이루어진 로봇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러한 딱딱한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한, 말 그대로 유연한 로봇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 그럼 정의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고려대에서 왔기 때문에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 장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래서 보면 어떤 작업, 그 다음에 이걸 자동적으로 하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를 잠깐 살펴보면요. 로봇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구부가 되겠습니다. 사람에 비교하면 사람의 뼈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뼈들이 그냥 저희가 움직이진 않죠. 이런 것을 움직여주는 근육이 필요하죠. 이런 것처럼 로봇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구동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 모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내 상황도, 내 자세라든지 이러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한 센서가 필요하게 되겠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감각기관, 눈, 코, 입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러한 것들 감각기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신 제가 설명드렸던 세 가지는 이렇게 설명드렸던 세 가지는 실제적으로 하드웨어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이러한 구동기와 센서들을 통해서 제어 시스템, 그러니까 구동기를 움직여주고 이 센서를 피드백을 받아서 제어를 하는 제어 시스템, 인간으로 따지면 신경계가 같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로봇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럼 소프트 로봇이라고 할 때는 실제 바뀌는 부분은 기존의 로봇과 다른 부분은 앞에 설명드렸던 이제 기구부 부분, 이 딱딱한 뼈대 부분을 소프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근육, 구동기 부분을 소프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감각기관 이러한 부분을 딱딱한 칩 센서가 아니라 소프트한 센서를 사용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바꿈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 로봇을 만들게 됩니다. 소프트 로봇을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소프트한다는 거지? 어떤 정도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을 정의를 보면 유연한 생체 재료에 가까운 강도를 가진 물질로 이루어진 로봇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 생각했을 때 유연한 생체 재료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까? 뼈와 이빨은 당연히 아닙니다. 얘는 딱딱한 생체 재료죠. 네. 예. 유연한 생체 재료는 근육, 인대, 피부와 같은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육, 인대 정도의 강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이게 보면 뼈랑 이빨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빨 같은 경우는 이제 강철, 유리 사이에 있고요. 뼈 같은 경우는 광섬유,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근육, 인대는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옷감으로 사용되는 나일론보다 약하고요. 네. 폴리에틸렌 이런 물질들보다는 조금 강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 되는 이것보다 더 유연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소프트 로봇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감각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피부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피부는 고무와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의 연골, 뼈 사이에 있는 연골은 저희 실리콘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실리콘 중합체도 저희가 실리콘 물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리콘은 지방보다 조금 강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재료에 가까운 강도가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로봇이 이제 소프트 로봇이 되겠습니다. 네, 물질의 강성도 보면은 피부와 고무는 저희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근육과 인대가 이제 나일론과 폴리에틸렌 사이라는 게 너무 생소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근육이 보면 어쩔 때는 되게 단단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연하죠. 움직이고 네. 늘어났다 줄어들었지 하죠. 인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물질로 만들어도 소프트 로봇으로 인정을 합니다. 천처럼 질기게. 예. 천도 보면 늘어나지 빵, 않습니까? 빵.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모든 물질을 이제 소프트 로봇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너무 유연해서 이 형체를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근육 정도의 강도를 가진 물질을 사용해서 소프트 로봇을 구성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소프트 로봇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소프트 로봇은 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구동기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구동기라고 하면 모터를 얘기하는데 모터는 되게 딱딱하죠. 네. 근데 이 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모션을 만들 수 있는 구동기, 유연한 구동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기 상태를 알거나 외부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센서가 필요한데 이러한 것도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연한 구동기와 유연한 센서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유연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연한 구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센서 같은 경우는 마치 비닐 같아요. 맞습니다. 보시는 게. 제가 이제 센서로 사용되는 걸 뒤에 보여드릴 텐데 거의 비닐 종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랑말랑하고 휘고요. 그런 것들을 로봇에 붙여서 인공 피부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 로봇이 왜 사용될까를 이제 조금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그럼 소프트 로봇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혹시 로봇을 요즘에 다들 집에 로봇을 가지고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로봇 청소기는 우리보다 작고 약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도 크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로봇들이 만약에 오동작을 했을 때, 만약에 사람의 거기에 있는 공장 근로자와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시죠?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부딪혀도 이게 강도가 아까 보셨듯이 근육하고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저희랑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게 다치지가 않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연 유사성입니다. 사실은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물들의 구성을 보면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모터는 회전력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구동기가 되겠는데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액추에이터입니다. 선형 액추에이터입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하는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을 만들었을 때 움직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회전력만으로 만드는 모션과 근육으로 선형 구동기로 만든 모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육을 모사한 인공 근육으로 만든 로봇이 실제 사람이나 실제 동물에 더 가깝게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휴머노이드, 사람과 비슷한 로봇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모터로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는 비슷하긴 한데 약간의 어색함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 근육으로 이러한 로봇을 만들게 되면 그냥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더 사람하고 비슷한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가벼움입니다. 예, 소프트한 물질들이 대부분이 무게도 가볍습니다. 이러한 물질들로 로봇을 만들었을 때 로봇이 가볍습니다. 가벼움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어떤 힘을 물체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힘을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더 적은 힘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적게 소모가 됩니다. 예, 적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벼운 물질을 사용함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로봇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러한 소프트 로봇들을 이용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앞에서 질문으로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유연한 로봇 핸드입니다. 예. 손을 잡는다는 얘기 같아요. 로봇 핸드가 소프트하게 되면 사실 인간의 손도 손뼈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외피가 이렇게 피부가 소프트하죠. 예. 네. 이러한 유연하고 소프트한 피부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잡았을 때 대충 잡아도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잡혀 있습니다. 힘을 꽉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를 부서뜨리거나 형체의 변형을 주지 않으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손 부분이 딱딱했다면 우리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더 정교한 동작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소프트 로봇의 활용을 보시면 이제 유연한 이동 로봇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전체 구조가 소프트하기 때문에 작은 틈새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세 번째 활용으로는 인공 피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딱딱한 물질로 이루어진 로봇들도 외부에서는 피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피부가 있기 때문에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뭔가 접촉을 했으면 알 수 있거든요.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만졌다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실제 그냥 로봇을 구성을 했을 때 인공 피부가 없는 로봇들은 자기가 카메라로만 만약 보고 있다면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 접촉이 일어났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 피부를 붙이게 되면 우리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가 보지 않는 부분에서 접촉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사실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로봇들도 인공 피부가 있다면 사람하고 접촉이 일어났을 때 바로 멈추면 되죠. 내가 이게 사람하고 접촉이 있었구나. 그러면 사람한테 또 더 안정도가 높은 로봇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인공 피부 같은 부분은요, 혹시 센서로도 그 감각을 감지하지 않을까요? 예, 센서로서 이제 사실 인공 피부는 이제 센서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예,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접촉뿐만 아니라 인공 피부로 개발되고 있는 거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온도를 또 측정할 수도 있고요. 예, 미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공 피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때는 이제 이 인공 피부를 통해서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뒤에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예, 물체를 인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부터 이제 제가 현재 개발 중인
로봇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유연 로봇 핸드입니다. 유연 로봇 핸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물체를 잡을 때 어떤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센서가 없이 물건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 이건 전기를 가해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비닐과 실리콘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리콘이라 할 때 여러분이 용어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이 아니라 샤시 같은데 밀폐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실리콘, 부드러운 실리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비닐과 실리콘과 기름으로만 이루어진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짚는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사실 기본적인 원리는 정전기력입니다. 정전기력이라는 여러분 당연히 정전기력이 무엇인지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외부에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전압차가 존재하면 이 물체들 사이에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는 양전하가 모이게 되고 반대쪽에는 음전하가 모이게 되고요. 이 둘 사이에 당기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정전기력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전기력은 전기 입력을 받아서 이게 물체가 이 두 물체가 당겨지면서 움직이게 되면 물리적인 변형을 일으키게 되죠. 이런 모션을 통해서 로봇을 구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유연 로봇 핸드의 이제 손가락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성이 여기 보시면 이게 비닐 파우치,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로 로봇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닐의 한쪽이 비닐로 이렇게 비닐 주머니들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면에만 실리콘을 붙입니다. 유연한 실리콘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정전기력을 생성하기 위해서 전도성 테이프, 이제 전극으로서 사용되는 전도성 테이프를 붙입니다. 얘도 늘어나는 테이프입니다. 유연한 테이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비닐 안에 유체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전극은 이 부분과 이 위와 아래 부분에 이렇게 전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면에 이제 실리콘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 전기적인 입력이 없을 때는 그냥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이 두 위아래 전극 사이에 정전기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전극 둘 사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면서 서로 합쳐지려고 이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여기 사이에 있던 유체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체들이 이 비닐 주머니로 이동을 하고요. 이 비닐 주머니가 팽창하면서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동기를 두 개를 붙이면 집게처럼 만들어서 유연한 로봇 핸드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안에 유체를 넣어서 그 부분을 압력이 발생하면서 다른 쪽으로도 또 압력이 발생하는 그 원리를 사용하시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 안에 유체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그냥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웃길 수도 비밀. 있는데 아닙니다. 비밀은 아니고요.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로봇을 구성할 때는 사실 집에서도 사실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비닐 여러분 사실 수 있고요. 전도성 테이프도 철물점에 가면 파는 곳이 있습니다. 유연한 전도성 테이프이고요. 안에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다른 기름도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 오일이 가장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집에서 꼭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체험을 해봐도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게 전기를 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비닐이 새서 기름이 튈 수가 있으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로봇은 이제 유연 로봇 핸드인데 이건 종이접기 펌프를 이용한 로봇 핸드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로봇은 정전기력을 이용해서 유압을 생성시켜서 그 유압에 의해서 유체가 이동함을 통해서 구부리는 모션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종이접기 펌프를 이용해서 압력을 생성해서 구부림을 만드는 유연 로봇 핸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종이접기 구조가 어디 있지? 근데 여기 있는 노란색의 부분이 종이접기 펌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손가락입니다. 예. 그럼 저 실리콘 안에 공기가 이렇게 예, 들어갈 이번에는- 수 있게끔. 예, 공기를 넣어서 밀폐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는 이 종이접기 펌프와 이 실리콘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실리콘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종이접기 펌프가 없으시면 외부에 컴프레셔라고 하는 공기를 주입해주는 장치를 이용해서도 구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외부 컴프레셔 없이 그냥 종이접기 펌프를 만들어서 이 근처에서 바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실리콘으로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만들고요. 이 실리콘 손가락은 한쪽 면은 평평하고요. 저 반대쪽 면은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 물체를 잘 예, 잡. 구부러지는 모션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공기를 가하게 되면 이쪽 평평한 면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쪽 구불구불한 면은, 이렇게 접혀 있는 면은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는 면적이 이제 더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쪽으로 구부러지는 손가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이접기 그 펌프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종이접기 펌프는 간단한 겁니다. 사실 종이를 사용하지는 않고 종이접기를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저희가 비닐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비닐이군요. 예. 비닐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밀폐시켜야 되기 때문에 종이는 약간 공기를 밀폐시키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비닐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비닐을 사용해서 이게 접히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원통형의 비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패턴을 넣어서 종이 위아래로 눌렀을 때 이런 패턴 때문에 종이접기 지그재그로 종이접기가 되면서 실제 표면적은 동일하지만 부피는 줄어드는 그러한 종이접기 펌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종이접기 펌프에 실을 연결시켜서 이 실을 당겼을 때 이 종이접기 펌프가 수축되면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이 공기는 이러한 실리콘 로봇 손가락으로 이동해서 이러한 구부러지는 모션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생각이 났었을까요? 종이접기는 저희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종이접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참고를 했고요. 종이접기 구조는 저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이접기를 가지고 로봇을 구성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로봇한테 공기를 입력하는 것만 했지만 실제 움직임에서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 손가락이나 팔을 만드는 데서도 이러한 종이접기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걸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종이접기 펌프가 수축했을 때 손가락이 구부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로봇 핸드로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탁구공. 탁구공 가능할까요? 탁구공? 되게 작아서 예. 왠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이런 데로. 탁구공. 그럼 손가락이 더 많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됩니다. 예. 저희가 손가락 몇 개로 가능한가요? 2개로도 가능합니다. 2개로. 예. 넓어졌네요. 예. 손가락이. 사실은 탁구공은 저희한테 되게 쉽습니다. 사실은 탁구공을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유는 탁구공도 잘못 누르면 찌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로봇이 잘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실 때는 탁구공을 이렇게 잡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로봇 핸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어가 없습니다. 그냥 온오프 시그널만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유연 로봇 핸드는 적응형 로봇 핸드입니다. 그 물체의 사이즈에 맞게 그 형태가 변형돼서 작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에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물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온 오프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게 실행됐을 때와 안 했을 예, 때를 예. 보여주기 위한 거죠? 맞습니다. 전기를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그래서 오프되면 힘이 없습니다. 실리콘과 비닐로만 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탁구공이 바로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전전기를 활용하는 예, 요거는 이제 정전기를 이용해서 유압을 생성시켜서 만든 로봇 핸드고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사회자분님이 네. 물어보시더니 마시멜로 얘기하셨는데 또 그럼 부드러운 마시멜로랑 잡는 건 어떨까 보면 가능합니다. 잘 잡습니다. 말랑말랑. 예, 말랑말랑한데 저희 로봇이 마시멜로를 손상 없이, 그러니까 손상 없이 잡는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마시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 잘못 잡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누구도 먹고 싶지 않은 마시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유연 로봇 핸드로 잡게 되면 그냥 손상 없이 마시멜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마시멜로를 잡아서 제 입에 넣어주는 건가요? 로봇이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 핸드도 사실은 지금 이 로봇 핸드에서 이 핸드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이제 비닐과 실리콘으로 있기 때문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사람한테 손을 입에 갖다 대는데 잘못 갖다 대더라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하게 네, 마시멜로를 받아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걸 보는 순간에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할 때 과자 먹고 하면은 손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걸 넣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이 로봇 핸드에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는 전기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뒷부분에 정전기력을 상하는 부분이 있고 이 손가락 부분에는 그냥 물로 씻어도 상관없습니다. 물이 닿아도. 예, 물이 닿아도 여기는 전기를 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워셔업을 하고요.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풍선. 사실 이게 물풍선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 물풍선이 터지면서 저희도 실험할 때 되게 조심해서 하는 게 물풍선인데요. 물풍선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물어본 거겠죠. 물풍선은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게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놓는 순간 바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냥 풍선이 아니라 물풍선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면 그냥 바로 손가락이 놓치게 됩니다. 저거 자체가 지금 궁금한 게 마시멜로든 탁구공이든 풍선이든 크기가 다 다양했거든요. 그거를 입력값을 주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저렇게 인지하고 잡는 건지. 그러니까 아무 값도 줄 필요 없고요. 그냥 온오프 시그널에 따라서 물체의 모양만큼 구부러집니다. 물풍선은 더 지금 작은 부분, 그러니까 더 안쪽에 넣었기 때문에 더 많이 구부러지는 데서 멈추는 겁니다. 실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풍선의 강도보다 약하기 때문에 물풍선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냥 잡고 있는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구부러지기 쉬운 알루미늄 호일. 변형 없이 잡을 수 있을까요? 저도 뜯다가 구기는데. 보통 이렇게 구겨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이번에는 3개 손가락이 가진 로봇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호일러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잡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비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사용하게 된다면 그 안에 무슨 물건이 있을 때 알루미늄 호일이 만약에 구부러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이 만약에 유체라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과자. 부서지기 쉬운 과자. 제가 갖고 싶었던 로봇이네요. 이 과자.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팔인 과자로 잡는 것을 시험해 봤는데요. 부서지기 쉬울 것 같은데. 부스러기 없이 잡을 수 있습니다. 저 이제 제 입에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양팔인 과자를 저희가 양팔인 과자를 테스트해 본 게 양팔인 과자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 잘못 잡으면 이 링이 부서집니다. 근데 이 소프트한 로봇 핸드로 잡게 되면
양파린 과자를 부서뜨리지 않고 예,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감자칩이처럼 이렇게 얇은 과자도 예, 가능합니다. 감자칩이든 뭐든 그 형태에 따라서 적응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고요. 감자칩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넓어서 예, 예. 넓어서 사실 감자칩이라면 두 손가락 가지고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저랑 똑같은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포카칩 잡을 수 있습니다. 예. 네. 포카칩도 은근히 단단합니다. 예. 물론 과자가 단단한 게 아니라 우리 로봇에 비해서 단단하기 때문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과일. 과일 어떨까요? 과일은 꽤 딱딱하지 않나요? 예. 다른 사실 물건보다. 딱딱한 과일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과일은 가능한데 어떤 물질들을 보냐면 지금 방울토마토. 너무 작아요. 예, 예. 작고 잘못 잡으면 로봇 핸드로 잘못 잡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물러집니다. 과일이.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뭔가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울토마토 같은 걸 잡을 때 손상 없이 물체를 잡아서 이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곳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일이 움푹 패이거나 이러면 집을 때 움푹 패이거나 부닥치면 거기가 손상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손상 없이 물질을 옮길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만약 과일을 따서 수확해서 어디에 담는다든지 박스에 담는다든지 할 때 로봇을 쓰면 사실 더 편한데 못하는 이유가 로봇이 그렇게 정밀하게 잡아서 상품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동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들어서인데요. 특히 이 유연한 로봇 핸드, 소프트 로봇 핸드는 푸드 식품 쪽에서 이미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뿐만 아니라 고기 같은 거, 생선 같은 것도 딱딱한 로봇 핸드로 잡았을 때는 잘못 잡게 되면 이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데 소프트한 로봇 핸드는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동시킬 수 있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귤입니다. 동영상 한번 재생해 주시겠어요? 동영상 재생이 안 되는데. 예, 귤 같은 경우에는 귤 껍질은 어느 정도 그 강도가 있어가지고 별로 표시가 안 나지만 너무 꽉 잡게 되면 안에 내부에서 물러져가지고 귤을 깠을 때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손상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귤이나 토마토뿐만 아니라 제가 막 그 딸기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딸기도 잘못 잡으면 딸기는 쉽게 겉 표면이 이렇게 물러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진짜 디디님도 그러셨는데 식품 공장에서 사용하기 좋은 로봇이라고. 맞습니다. 예. 식품 공장에서 사용하기가 딱 좋은 유연한 로봇 핸드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연한 이동 로봇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이동 로봇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릴 경우 로봇은 약간 특이한 로봇입니다. 사실은 몸체 자체가 거의 종이와 같은 수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기를 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진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데요. 이건 이제 윗면을 보고 계신데 저게 지금 로봇이에요? 밑에 이렇게 움직이는 밑에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지금 몇 센치 움직였지? 예. 10cm 움직였네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1초에 자기 몸 길이의 70%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대충 한 3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한 5cm 정도 되는. 몸 길이가 크기네요. 5cm입니다. 어디서 사용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앞에 보셨던 로봇은 이제 뒤에 조금 설명을 추가로 드릴 텐데 작은 틈새 같은 데를 이동할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전 특성을 사용한 로봇인데요. 합전 특성이란 게 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모든 물질에는 정기적인 특성과 기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정기적인 특성과 기계적인 특성이 커플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전 특성을 가진 물질은 만약에 내가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이 물체에 힘을 가하면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 전기 신호가 나오고요. 반대로 내가 이 물질에 전기를 가하면 이 물체는 움직입니다. 이게 합전 특성이 되겠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성인데요. 전기와 기계가 합쳐져 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앞에 부분, 외부에 힘을 가해져서 정기적인 출력이 나오는 부분은 센서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똑같은 물질이 정기적인 입력을 가해서 이런 변형이 나타난 걸로 구동기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유연 이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동기 특성, 정기적인 입력을 가했을 때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로봇을 만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연 로봇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윗면만 봐가지고 여러분이 모르셨을 텐데 위로만 보고 있어서 이렇게 다리가 커브가 된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몸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똑같은 그 압점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유연 압점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연 압점 물질은 거의 종이 같습니다. 종이 정도의 연성을 가진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커브가 되어 있는데 이 커브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한쪽 면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테이프 때문에 이러한 커브가 된 다리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요, 테이프를 좀 늘려 놓습니다. 늘린 다음에 이 유연 압점 필름을 붙이고 이 테이프, 늘려놨던 테이프를 놓게 되면 커브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커브된 유연 압점 물질을 다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커브된 걸 사용하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전 질문 한번 다루고 갈 텐데요. 여기 김김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소프트 로봇의 무선화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혹시 유선으로 되는 건지? 보셨듯이 보시면은 움직일 때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 전기 공급받는 거를 내장할 수 있으며 무선화가 가능합니다. 실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무선화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소프트 이제 이동 로봇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물체가 조금 더 로봇 크기가 큽니다. 근데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안에 내장하고 있고 자기의 전기 시그널이 전기적인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내장해서 이동하는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저희가 조종을 할 수 있는 거, 조이스틱 같이 해서 무선으로 해서 블루투스 통신이라든지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체가 더 커지겠는데요, 그런 게. 맞습니다. 되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몸체가 더 커져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 무게를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무게가 좀 가벼워야 할 것 같다고 민트 초코.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배터리를 연구하지 않지만 유연하고 가벼운 배터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동하는 건 보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동하는 모션을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벌레라고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체감이 좀 느껴지실 때는 달리는 느낌, 이러한 느낌을 만든 건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움직임은 거의 마이크로미터로 움직여서 레이저를 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움직임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인 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전기를 가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뭔가 좀 달리는 듯한. 네,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리가 달린 그 강아지나 아니면 뭐 말이라든지 이런 네 발 달린 짐승이 달리는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움직이는 이유가 이러한 모션을 가지고 달리는 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가했을 때 이동하게 되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연 로봇 유연한데 망치로 때려도 되나요? 돼요? 됩니다. 망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유연한 로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동일한 로봇이고요. 저걸 때리나요? 망치로 때려도 살짝 때리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너무 쾅 때려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 친구가 실험하는 친구가 자기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망치로 그러니까 뭐 때리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제 틈새를 이동하면서 뭔가 위에서 돌이 떨어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약간 숙였다가 다시 가는, 예,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제 커브가 돼 있었죠. 네. 다리가 커브가 돼 있어서 때렸을 때 스프링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 살짝 누르신 것 같아요. 좀 더 다음에는 세게 때려서 제가 해봐야 한번 되겠- 세게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망치로 때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틈새가 만약에 좁아졌다 이러면 살짝 굽혀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틈새가 저 높이보다 자기 키보다 더 낮아졌을 때도, 예,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거는 못 움직일 것 같은데요. 못 움직이는 게 원래 당연한 건데, 사실은 저랑 같이 일하던 학생이 실수로 이 실험을 하다가 뒤집은 거예요. 뒤집어 놓고 본인은 모르고 전원을 킨 거예요. 네, 전원을 켰는데 가는 거예요. 뒤로? 아닙니다. 앞으로 잘 갑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거 뒤집었는데 가는데요? 왜 가지? 저도 앞에서 설명드릴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러한 말이 달리는 듯한 강아지가 달리는 듯한 모션을 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뒤집으면 다리가 위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안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지? 그러니까 저희는 뭐 가는 거는 찾았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왜 가지? 네. 왜가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예, 어떻게? 왜? 그래서 사실 먼저 보여드리면 갑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느립니다. 예. 다리가 앞에 예, 다리가 올라와 위로 가 있습니다. 도처럼 위로 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도수로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그 속도는 거의 뭐 한 6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한 5mm, 1초에 5mm 가고요. 실제 가는 원리는 이번에는 다릅니다. 예, 다리를 진동해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도처럼 되는 건데, 사실은 그 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날개를 파딱거리면 추진력이 발생하거든요. 사실은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 지느러미나 꼬리 지느러미나 이런 거를 해서 유체 내에서 추진력을 얻는데요. 공기 내에서도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만 진동을 하게 되면 그런 진동을 통해서 이 돛부분이 진동을 함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걸 하면서 저희가 알았던 거는, 그럼 얘는 몸체가 그 앞전 물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필름을 붙였습니다. 비닐 필름으로 몸체를 구성해서 위에 이 도수로, 그러니까 이제 다리였던 부분이 도수로 바뀌면서 이 부분에 진동을 통해서 앞으로 가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움직이네요. 예. 그래서 제 학생이 실수로 뒤집어서 하는 바람에, 실험을 하는 바람에 또 새로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걸 원리까지 이제 다 예, 맞습니다. 하신 부분이 예. 너무 멋지십니다.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면 움직이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연구도 당연히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몸체를 이제 비닐로 바꾼 것처럼 몸체가 이제 앞전 물질로 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몸체를 더 가벼운 물질로 바꿀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인공 피부에 관한 설명인데요. 자, 앞에서 인공 피부 조금 설명드렸죠. 저희가 로봇을 만졌을 때, 접촉했을 때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피부에 있는 센서가 네, 여기가 접촉이 됐구나를 아는 게 이제 인공 피부가 되겠는데요. 제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인공 피부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공 피부를 여기서 만약 손에 있다면, 사람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건데요. 눈으로 보지 않고 물체를 잡는 순간 이 물체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이유는 이미 이 물체를 잡아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이 로봇에 이 인공 피부를 붙이고 이 잡았던 기억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 학습을 통해서 이게 저장이 되어 있으면 다음에 카메라 없이 이 로봇이 이 물체를 잡았을 때 이 물체는 물병이네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인공 피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봇 핸드는 이제 상용 로봇 핸드고요. 딱딱한 로봇 핸드입니다. 거기에 손끝에 인공 피부를 넣었습니다. 이 인공 피부는 이제 그 앞전 필름으로, 앞에서 그 이동 로봇에 사용됐던 그 앞전 필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전 필름을 손끝에 붙여놨고요. 여기서 들어오는 물체를 잡았을 때 들어오는
센서 값을 가지고 아까 앞에 가자통을 잡게 됐었는데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루미늄 발을 잡게 되겠는데요. 발을 잡고 조금 있으면 알루미늄 발에 대해서 잡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로봇이 네네. 우리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잡는 오. 순간 알지만 이렇게 알루미늄 발을 잡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것도 많은 강화 학습과 경험 학습을 예, 학습을 통해서 한 겁니다. 당연히 로봇도 학습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물체 인식하는 거 카메라도 할 수 있는데 사람도 눈으로 보지 않고 물체를 인식하듯이 로봇한테도 이 감각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인공 피부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본드통도 예, 본드통도 바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스팸 캔인데요. 스팸 캔을 잡았을 때 몇 초 후에 이게 스팸 통이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로봇이 아직 우리만큼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호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면 아까 앞에서 소개드렸던 그 앞전 필름을 2개를 사용합니다. 근데 앞에 소개드렸듯이 앞전 필름은 구동기로도 사용되고 센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원리를 2가지 원리를 다 사용합니다. 한쪽 필름은 전기를 가해서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떨어주게 되고요. 약간의 틈을 사이에 두고 센서를 앞전 필름 센서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진동을 발생시킨 게 이렇게 진동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만약에 위에 물체가 잡게 되면 이 물체를 통해서 진동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진동의 양상은 공기를 통해서 가거나 물체를 통해서 갔을 때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물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진동이 전달되는 특성을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이 물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 센서에 접촉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종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름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한 1cm 곱하기 2cm로 크기고요. 요거를 이 손끝에 이렇게 붙여서 인공 피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들을 구별할 수 있는지 보면 사실 물체의 표면 물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캔이라든지 지우개라든지 과자통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총 17개의 물질을 테스트했고요. 한 정확도가 95% 약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도 물체를 잡았을 때 약간 헷갈리네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 어떤 게 헷갈리냐면요. 잡았을 때 물질 재질이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구강 청결제 통이라든지 이것도 물병으로 인식할 것 같아요. 잘못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플라스틱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도 눈으로 안 보고 맞추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물질일 거라고 그냥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요. 카메라를 안 쓰기 때문에 과자통인데 똑같은 과자통, 만약에 오레오가 있으면 오레오 맛 종류마다 다 통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통 재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오레오 과자통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 건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된 이 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재질로 그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로봇 중에서 카메라로만 인식할 때 만약에 가짜로 만든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도 가짜 형태의 과일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진짜 과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카메라로 봤을 땐 똑같은데 저희는 작고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짜 과일인지 진짜 과일인지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인공 피부로 또 할 수 있는 게 재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할 때 이게 물질 잡았을 때 얘는 플라스틱이네, 얘는 PET네 이렇게 얘는 물질을 따라서 구별하기 때문에 얘는 종이구나, 이렇게 비닐이구나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 물체를 그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솔직히 요즘 분리수거 많이 어렵긴 하거든요. 네. 이게 뭐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근데 재질을 정확히 분석을 하니까 예, 예. 아주 정확한 분리수거가 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예, 제가 네, 예, 벌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교수님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되게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데요. 우선 제가 궁금한 거는 조금 이따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예. 사전에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김이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로봇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전공을 해야 하나요? 어느 대학이 가장 활발히 로봇을 연구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데니스 홍이 소속한 연구소처럼 또 다른 연구소 로봇 연구소가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실 로봇공학자가 되려면 전자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쪽의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질문이 네. 예, 로봇을 대학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고려대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대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연세대라든지 예, 포항공대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예,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학 연구소들도 있지만 국가 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제 성북구에 만약 계시면 이 근처에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가 있죠. 예, 키스트에서도 로봇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제 국가 연구소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계연구원, 그 다음에 이제 포항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로봇을 개발하면 혹시 대회 같은 것도 여나요? 예. 대회도 열고요. 저희도 이제 출전할 때도 있는데 국제 대회도 있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보통 할 텐데 로봇 월드라고 이제 보통은 킨텍스에서 하는데 그쪽으로 가시면 중고생들 로봇 축구 대회라든지 대학생들 로봇 경연 대회도 있고요. 또 다른 로봇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질문으로 들어왔던 부분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디디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소프트하고 가벼우면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대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제작이 되나요? 꼭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실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이제 외부의 온도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하겠지만 사실은 소프트 로봇의 장점은 제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변 환경에도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로봇 핸드 같은 경우 아까 비를 맞아도 괜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손가락 부분은 전혀 안전하기 때문에 뭐 비라든지 아니면 온도가 좀 덥거나 이래도 그냥 온오프로 이렇게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실외 사용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사실 더 적게 받습니다. 오히려 딱딱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나가려면 방수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주변에 조금만 달려줘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는 그런 대응이 필요 없이 그냥 적응형 로봇이기 때문에 더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소프트한 재질, 비닐이었고요, 실리콘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뭔가 망치 정도는 괜찮았지만 그건 종이였죠. 예. 그랬지만 이런 날카로운 물질이 그걸 찌르거나 이러면은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할 때 이제 아까 종이접기 펌프 같은 경우에도 그 비닐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밀폐를 위해서 겉면에 이제 코팅을 하거든요. 테이프로 이제 노란색 테이프입니다. 노란색 코팅이 양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충분히 실외에서도 활용 예.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그리고 매군녀 민트초코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그 물건 짚고 분석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닿는 면적이 더 넓어지면 더 빨리 분석하거나 그럴 수 있나요? 더 빨리 되는 건 사실 컴퓨터가 빨리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보다 만약에 센서를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 더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손가락 끝에 한 끝에만 붙였지만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뭐 두 쪽으로 사용해서 붙게 되면 정확도를 이제 더 올릴 수 있겠죠. 사람도 손가락 하나로 물체를 잡았을 때보다 두 손가락으로 잡았을 때 더 잘 물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듯이 그렇게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도 한 가지 더 다뤄보려고 했는데요. 럭키337번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소프트 로봇이 의료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발하신 부분들이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내용 중에서는 이제 의료 로봇에는 사용하진 않지만, 이건 아니고. 예, 소프트 로봇의 또 다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재활 로봇입니다. 그 소프트 로봇 자체가 아까 가볍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착용했을 때도, 웨어러블 했을 때도 그렇게 가벼움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잡는데 사람이 좀 힘이 부족하다 했을 때 어느 정도 힘을 더해주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쪽 로봇에서 아니면 의수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욜로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반인도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제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사실 여러분이 만드실 수는 있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아까 보여드렸듯이 주변에서 그냥 흔히 살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량용 테이프 있거든요. 차량에 내가 주차 딱지라든지 이런 거를 붙이는 테이프 있는데 그런 테이프 중에 하나가 전기를 가하면 움직입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짜요? 예, 3M에서 회사를 소개하면 안 해요. VHB 테이프 있는데 그 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기를 가하면 움직이게 되는 물질인데 저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테이프로만 사용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전극을 붙이고 전압을 가하면 진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냥 주변에 이런 제작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에 찾아서 집에서 해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도 진짜 아까 전에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재질로 만드는 걸 보고 이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닌지 정말 궁금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금 오늘 많은 로봇들을 봤는데요. 혹시 교수님 집에서도 막 로봇이 설거지를 해주고 뭔가 로봇가 있는 거나 아닌지. 저희도 지금 청소 로봇밖에 없고요. 아직 설거지 로봇은 제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사용하시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부분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하시면서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제가 제 연구를 이제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혹시나 설명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질문을 또 보내셔도 되고요. 제가 대부분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생략하고 자세한 거는 이제 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걸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한테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정말 호기심이 많이 자극되는 영상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강연은 이제 7월 30일 플라즈마 상태와 원자층 방막 그리고 반도체 소자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이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